안녕하세요. 환프로덕션입니다. 자, 오늘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S6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무작정 따라하기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S6는 사실 지금 아직 CC 버전이 나왔죠. CC 버전으로 2018, 2019, 2020, 2021까지도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럼 2021년에도 불구하고 CS6 버전을 사용하느냐. CS6 버전까지만 시리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CC 버전부터는 구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적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CS6를 사용하고 그랬을 텐데, 정품으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CS6는 평생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프로 뿐만이 아니라 CS6 마스터 컬렉션으로 사용하셨다면 모든 부분 정품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CC 버전부터는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을 안 하면, 돈을 안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어요. 자, 이쯤에서 제가 이제 CS6 버전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촬영이나 편집 환경이 HD 1080p 정도라면 FHD죠. 충분히 CS6로도 편집이 가능하고 웬만한 기능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중요한 기능이 컷 편집이거든요. 뭐 유튜브를, 뭐 영화를 방송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 사람들, 뭐 어떤 학생들, 유튜버 분들이라고 해도 프리미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CS6와 CC 버전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S6 버전을 지금 시작을 할 건데, CC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한 메뉴나 오히려 CC가 더 많으면 많아졌지 메뉴가 적어지진 않았거든요. 사용하는 환경도 더 깔끔하고 그럴 겁니다. CS6 버전은요. 그리고 CS6 버전을 제가 사용하면서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거의 되게 1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해보고 어떻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해보기도 할 거면서 중요한 부분들 하나씩 짚어 넣어갈 거니까 여기에서 쓰이는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0수년간 프리미어를 사용해 보면서 정말 유용한 기능들만 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1시간 반, 인생에서 그 시간만 딱 쓰면, 이 유튜브 영상 하나로만 딱 보시면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이게 제가 10분짜리로 막 나눠가지고 하기보다 하나로 일단 끝내고 다음에 CC 버전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때 뭔가 나눠가지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프리미엄 프로를 지금 열었긴 했어요. 그러나 처음 먼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처음 이제 폴더를 이제 임의로 바탕화면에 만들 때, 바탕화면에서 폴더를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바탕화면으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폴더에 뭔가 하나 방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좀 하는데, 음악이면 음악, 예? 사운드면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는 어떤 특징적인 사운드가 될 것 같은데, 사운드면 사운드, 또 이미지면 이미지, 뭔가 그 영상에 필요한 이미지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지면 이미지, 또 무비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이런 식으로 폴더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리 다운받을 소스들 다 넣어 놓는 거예요. 다 넣어 놓고, 혹은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어떤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는 거죠. 요리라고 치면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놔요. 영상들도 영상 안에 다 넣어 놔요. 1회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첫째 날 촬영한 거다 1회차, 2회차, 이렇게 2회차, 3회차 폴더별로 다 정리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편집한다 그러면은 편집하는 파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에디트. 그럼 해볼게요. 뉴 프로젝트, 오픈 프로젝트, 헬프가 있는데, 이 뉴 프로젝트가
새로 만드는 거고, 오픈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불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할 필요가 없겠죠. 뉴 프로젝트 누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드리지 마세요. 저 이제 편하게 얘기할 건데 그냥 건드리지 말라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뭐 그저 크게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중요한 핵심 부분만 알게끔, 그리고 사용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알게끔, 그런 부분을 할게요. 자, 여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로케이션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모든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프로젝트 파일이나 임시 어떤 저장, 그런 파일들을 어디다 저장할래라는 건데요. 여기 이미 C 드라이브 사용자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간혹가다 자신의 그런, 여기 이렇게 제가 바탕화면 만들어 놓은 데에서 에디트로 해가지고 저는 폴더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이러면 좋은데, 만약에 뭐 USB에다 할 거야, 편집의 모든 거를, 그리고 외장하드에다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거기로 들어가서 그 안에 내가 만든 아까 폴더 안에 어떤 에디트 폴더 안에 그렇게 폴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인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 부분 놓쳐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어떤 학교에서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편집을 하다가 집에 가서 할 건데 안 되죠. 집에 이미 학교에서 C 드라이브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겁니다. 네임에다가는 untitled라고 써 있는데 테스트라고 일단 써볼게요. 테스트에다가 보통 날짜를 써주면 좋아요. 21년 0129 버전에 대한 것도 써주셔도 좋고, 버전 01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고 들어가시면 또 한 번 짜잔 뭔가 알림이 뜨는데, 이게 시퀀스 설정이라는 겁니다. 시퀀스 설정. 자, 이 시퀀스 설정은 뭐냐면요, 여기에 또 건드릴 게 없어요. 왜냐? 이따가 제가 설명할 것만 보면은 훨씬 더 건드릴 게 없는 가장 간편한 걸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그냥 이런 게 나온다면 가볍게 디지털 SLR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우린 보통 1080p로 촬영을 할 거고, DSLR 1080p 30프레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찍을 거고, 거의 대부분 촬영 카메라의 조건이 이거일 거거든요. 시퀀스 1은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OK 버튼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환경이 나옵니다. 이게 작업을 하는 환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된 작업 환경 세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뭔가 음악 소스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에 들어가세요.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셔서 여기에 Reset Current Workspace. 근데 지금 오디오에 대한 세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오디오가 먼저 떡하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편집을 하기에 쉬운 편집 세팅 뭐 이런 걸로 아시면 되는데,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 에디팅으로 바꿔주시고,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 이거를 리셋, 새로운 걸로 멋지게 만들어 달라. 요거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 버전이 아마 이제 프리미엄 프로 CS6의 가장 기본적인 버전에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소스 모니터입니다. 소스 모니터, 프로그램 모니터, 소스들,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 여기 안에다 프로젝트에 뭔가 넣어요. 재료들을 넣으면 여기에 재생하는 것들이 여기에 뜨는 겁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재생하는 것들이 여기에 뜨는 겁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편집 프로그램은 하나죠. 이거 하나에다가 그냥 다 사용하는데, 여기는 분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 이게 버전으로 제가 또 하나로도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아마. 자, 그렇다면 이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합시다.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더블 클릭합니다. 이 부분을,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가져올 폴더에 영상을 이제 가져오는 건데요. 뭐 아무거나 이제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하나, 컨트롤 누르면은 두세 개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시죠? 둘,
뭐,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섯, 열기. 누르시면은 이제 작업한 영상들을 이제 불러와서 가져오는 부분이 보일 수 있죠. 여기에서 좀 리스트로 보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을 리스트 뷰로 만드시면 리스트로 볼 수 있고요. 여기 뒤에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몇 초짜리인지 몇 분짜리인지, 프레임 레이트는 뭔지. 저는 아이콘으로 보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요, 재생이 돼요. 여기서 보세요. 재생을 재생되죠.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누르면 재생 끄고, 재생 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 끄고, 재생 끄고. 이쪽은 한 프레임씩. 이쪽은 이제 이 영상의 끝에, 이 클립의 끝으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간편하게 조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불러올 때 이미지도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미지 불러오는 건 또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사진 뜬 거를 열기 하면 되죠. 사실 이제 모든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끌어다가 놓으셔도 돼요. 네, 두 개가 들어갔죠. 끌어다가, 영상도 마찬가지로 끌어다 놓으셔도 돼요. 이거는 딜리트 하면 지워집니다. 자, 사진 갖고 오는 거 이렇게 하는, 음악 갖고 오는 것도 해볼게요. 음악 갖고 오는 거는 제가 음악에 뭐 필요한 게 아마 그냥 여기 음악을 평소에 그냥 가져오시듯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미리 듣기도 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소스 모니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음악 나오는 거 봤었고, 똑같이 프레임 단위로 맨 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저는 간단하게 좀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갖고 온 건데, 여기도 폴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New Bin 눌러가지고 여기도 뮤직, 뭐 BGM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미리 정리를 해서 넣어 놓는 게 정말 깔끔하고 정말 작업하기 편합니다. 이런 정리 순서가 먼저 되어야 저는 정말 좀 아니까 어떤 순서가 뭐가 있고 뭐가 파일이 뭔지 아이콘만 봐도 알고 타닥 되는데, 빠르게 하려면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정리부터 쫙 하고 나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천 반드시 폴더별로 정리해서 시작할 것. 저는 다시 아이콘 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지우고 싶은 클립이 있다, 필요 없다 라고 하면은 그냥 클립 누르고 여기 휴지통 버튼만 눌러도 됩니다.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Z 누르시면 다시 기사 회생이 된 걸로 보이시죠? 그리고 영상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보통 편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FM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내가 편집하고 싶은 부분에 발을 뗀 순간부터 편집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마크 인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하고 한 번 더 뗀 순간까지 마크 아웃을 하는 거예요. 난 여기만 쓰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표시가 딱 보이죠? 이 부분으로만 가져오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끌어다가 손바닥 모양 바뀌죠? 여기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여기 비디오 1번 트랙이라고 써 있잖아요. 2번에다 올려야 될 걸 3번에다 올려야 돼요. 1번부터 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이제 포토샵 배운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레이어의 개념입니다. 1번, 2번, 3번. 1번에다 올려놔요. 둘 다 당연히 똑같은 장면이겠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슬로우 된 장면이거든요. 이미 처음 촬영부터 슬로우 된 장면입니다.
자, 키보드에서 여기 너무 작잖아요. 여기서 편집하고 자르고 붙이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부러 이 시간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돋보기 상태로 늘려준다라는 게 뭐냐면 키보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줘서 이렇게 작게 크게 만드는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플레이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쪽에서 재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생이 되는 건 여기에서 재생이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게 재생이 되는 거죠. 이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이 플레이 헤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에서 사실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시퀀스를 이상한 걸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됐어요. 이제 영상을 하나 딱 올린다고 쳐요. 아까 뭐 자르고 붙인 거를 올려요. 그때 이 클립 밀스 매칭 워닝이 뜹니다. 이거 이제 뜰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가져온 이 클립이 네가 방금 시퀀스 세팅으로 한 거랑 달라. 어떻게 할래? 네가 설정한 시퀀스 세팅대로 할래? 아니면 영상에 있는 영상 값 세팅대로 할래? 해상도랑 뭐 화면 비율이랑 할래? 해상도랑 체인지 시퀀스 세팅대로 한다를 눌러야 체인지 시퀀스를 세팅을 체인지 한다. 그러니까 미리 설정된 시퀀스 세팅을 체인지 한다는 거죠. 내 영상의 대로의 원래 찍었던 촬영본의 근거에서 시퀀스 세팅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눌러보시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안 누른다고 칠게요. 눌렀으니까 다시 된 거죠. 안 눌렀다고 치면은 제가 설정할 480p로 좀 안 좋은 화면 비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고 타임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세요. 하면 여기 이제 00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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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땡땡에서 계속 지금 가고 있죠. 2초 24프레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30프레임이라는 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30프레임이 지나가면 29에서 30이 되면 여기가 1초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가 초 영역이고 초 앞에는 뭘까요? 분입니다. 분 앞에는 뭘까요? 시간입니다. 네. 시간, 분, 초, 프레임의 영역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지금 설명을 했고요. 타임라인에, 이게 타임라인이잖아요. 노란색 박스가 되어 있는 타임라인에 이 비디오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눈동자 모양 끄면은 안 보이게. 그러나 이 상태로 안 보이는 거지 원래 얘가 타임라인에서 지워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력할 때 실제 영상을 보면 영상을 뽑으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검은 화면이 안 나오게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 기능들을 좀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제 여기가 비디오 트랙, 여기가 오디오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얘도 또 중간에서 좀 잘라가지고 가져와야겠구나. 얘에서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 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가져올 거야 를 이제 가져온다고 칠게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올게 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세 가지 클립이 있죠. 세 가지 클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르고 붙이기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여기 좀 그림이랑 자세히 보려면 이 화살표를 눌러줘서 약간 그림이랑 자세히 나는 좀 크게 보고 싶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르고 붙이기 하고 싶은 영역이 있어.
그러면 커터칼로 자르면 됩니다. 여기 커터칼 있어요. 중간에 레이저 툴 누르시고 여기에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을 보다가 자르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잘라요. 네. 여기도 자르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라요. 음악까지 같이 다 잘라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선택 툴로 바꿔줍니다. 셀렉션 툴로 바꿔줘서 얘를 음악과 같이, 음악이라기보다 여기 사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이때 딜리트 키 누르면 제거가 되는 겁니다. 파이널 컷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 여기가 그냥 제거하면 여기가 딱 붙어요. 그냥 바로. 근데 딱 안 붙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필요가 있기도 하는데 풀면은 붙질 않거든요. 이때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리플 딜리트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앞으로 옮겨 볼까? 이쪽으로 또 당겨 볼까? 얘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도 이 빨간색이 나올 때 이 클립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해서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계속 검은 화면이 나오는 거고 이때부터 이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앞으로 쭉 빼고 앞에부터 나오게 할 거야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잘라야지. 여기 자르고 전부다 여기 자르고. 근데 좀 디테일한 촬영과 디테일한 편집을 좀 하고 싶다. 뒤로 가게 하려면 컨트롤 Z. 그러니까 아까 했던 내가 자르기를 없애고 싶다면 컨트롤 Z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없어졌죠? 자, 만약에 디테일한 좀 부분에서 자르고 싶다. 화살표를 눌러주십니다. 프레임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디테일하냐면 얘가 발을 좀 이쪽에서 발을 띈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르고 싶어. 그러면 좀 더 이 타임라인에 대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르기 버튼인 레이저 칼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프레임이 딱 여기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른다. 그리고 여기 이 뒤에 클립을 딜리트 키 치우고 이 빈 공간을 메꾼다고 한다면 얘를 그냥 끌고 와도 되는 건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플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커졌죠?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다시 전체 화면을 쭉 보면서 편집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편집입니다. 자르고 붙이기. 얘를 자르고 붙이기, 이동하기, 자르고 붙이기. 이게 편집입니다. 이게 컷 편집이고 이거를 잘하는 게 이거를 먼저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가 좀 모니터 상으로 작잖아요. 모니터 상으로 작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한번 클릭하세요. 그리고 좀 크게 보려면 저게 물결 모양의 자판에 1, 2, 3, 4, 5 여기 숫자 부분에 1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물결 모양이 있어요. 자판이 거의 대부분. 이 물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물결 모양에서 화면이 커진 걸 좀 볼 수 있죠. 화면이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커졌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물결을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전체 화면이 됩니다. 다시 넘어가려면 컨트롤 물결을 눌러주면 다시 최소화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팁이죠. 네. 다시 여기서 그러면 컨트롤 물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창이 커져요. 그래서 이 창에서 이 트랙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아진 거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얘를 이렇게 덮어 씌울 수도 있어요. 비디오 1번 트랙에 2번 트랙에 덮어 씌웠어. 그러면 2번 트랙에 있는 화면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얘를 좀 뒤로 볼게요. 봐봐요. 1번 트랙에 있는 거 보았다가 2번 트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블럭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 좀 비교를 위해서는 얘를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화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엄청 많이 쌓일 수도 있어요. 타다다다다다다. 아니면 이제 멀티캠을 돌리거나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편집을 좀 단축키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크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물결.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클립의 길이를,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슬로우를 좀 걸었던 화면이긴 한데, 슬로우를 좀 걸은 화면, 이런 슬로우를 걸은 화면, 이거는 이제 실제 시간 같거든요. 슬로우를 걸지 않은 화면. 얘를 임의로 길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여기 스피드 듀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스피드를 200%로 올린다. OK를 눌러주시면 클립의 길이가 짧아지죠. 200%라는 말은 200%만큼 더 이제 빨라지게 하는 겁니다. 빨라졌죠. 빨라졌습니다. 더 빨라지게 하고 싶다. 스피드 듀레이션에서 300%. 더 줄어들었죠. 소리까지 빨리 재생. 자, 그러면 원 상태로 복귀하고 싶으면 100%로 하면 되고요. 만약 더 줄이면 50%로만 한다면 늘어난 겁니다. 더 천천히 되는 겁니다. 천천히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길이를 임의로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갖고 오고 이거를 정렬을 좀 시켜 볼게요. 정렬을 시킨 다음에 이제 장면 전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장면과 장면 사이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쑥 이런 식으로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다양한 어떤 화면 디졸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프로젝트 패널이 있던 곳에서 옆에 탭 눌러보면 이펙트, 그리고 비디오 트랜지션이 있어요. 여기 수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씩 보자면 뭐 3D 큐브 스핀? 얘를 이제 클릭하고 나서 끌어다가 클립과 클립 사이에다가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됩니다. 이거 말고 그냥 디졸브를 해볼까요? 아주 유명한 디졸브를 넣는다면 이렇게 이제 장면 전환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디졸브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 효과죠.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장면 전환이 좀 오랫동안 다음 장면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 이 부분을 끌어다가 길게 더 빼세요. 네, 그러면 좀 더 지속이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장면 전환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아이리스, 맵,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줌 이런 것도 여기 줌도 여기다가 다시 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슝, 줌, 그래서 슝, 줌 이런 식으로 줌 화면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디졸브, 뭐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이런 거, 페이지 필 같은 것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장면 전환을 다 넣을 수 있다. 이 기본 세팅된 거를 끌어다가 놓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지션 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효과를 이렇게 적용하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세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냐, 이게 영상 작업을 이제 뭐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좀 부분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작업을 했잖아요. 작업을 했는데 이런 효과 주고 이랬다면은 이 영상 안에서도, 얘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거를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 사양이 너무 낮거나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이 처리가 빨간색이었을 때 막 끊기거나 느려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은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냥 엔터 여기 눌러놓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레스 이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렌더링이라는 것 말 자체가 초록색으로 바뀌죠. 재생을 할 수 있으면서 뭔가 이 영상들의 효과들이 잘 적용되었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전환이 되게끔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준 겁니다. 예. 하나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이 클립은 살아있으나 영상 처리를 다 했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익스포트 있다가 파일을 뽑는 그 단계에 가면은 사실 렌더링 안 하고 뽑아도 돼요. 그때 전부 다 싹 렌더링 하면서 뽑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가끔 이렇게 매번 엔터를 치시는 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안 해도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좋으면 상관없이 그냥 플레이 하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기도 한데, 여기를 그러면 컨트롤 Z로, 오케이. 아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펙트에 이 디졸브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디졸브를 넣어서, 이게 가장 보통이고 기본적인 디졸브거든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도 무슨 말이냐면, 어두웠다가 밝게, 앞부분에서, 이제 밝았다가 어두워지게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여기에서 이 방법을 씁니다. 여기 show keyframes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눌러요. 자, 이쪽에서 툴바에서 펜 툴을 눌러가지고, 아니, 이거는 누를 거는 상관하지 말고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 2개 정도 넣어요. 여기 있는 이 키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요. 내리면 화면이 어두워져요. 여기는 이제 정상의 노출 값이죠.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좀 더 이쪽 부분 시간에서 밝혀줘 라고 지정을 한다면 이렇게 화면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다가 중간에 하나 더 다이아몬드를 추가하면 이게 키프레임이거든요. 얘를 만약에 밑으로 또 내렸다. 그러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이런.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추가하면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쉬운 방법으로 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주고 싶다면 그냥 크로스 디졸브를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넣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팁입니다. 반대로 맨 마지막에다가도 갖다 놓는다면 페이드 아웃이 되겠죠. 페이드 아웃, 페이드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또 어떤 것 요거 하나만 것 중에 이렇게 해서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여기 편집할 거 갖고 와 볼게요. 타이틀 넣는 방법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 멋지게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틀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넣고 싶은 곳에서 타이틀은 여기 타이틀 윈도우에 타이틀 옆에 있죠. 뉴 타이틀 디폴트 스틸을 눌러 주십니다. 이쪽 환경 설정 상관하지 마세요. 네,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상관하지 말고 OK 버튼 누르시고 바로 여기를 열어주신 거를 좀 크게 큰 화면으로 좀 볼게요. 큰 화면으로 이렇게 쭉 볼게요. 더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쪽 화면이 더 크게.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현재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13초에 해당하는 이 시간에
장면이죠. 내가 어디다 할지를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끄고 할 때도 있는데 안 보고 그냥 할 때도 있고, 보고 한다면은 좀 시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나, 여기 클릭해서 한글로 스케이트보드 걸이라고 쓸게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이게? 이게 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키우고 할 땐 납작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hift 키를 눌러줘서 비율을 유지한 채 써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네모 박스가 쳐져 있죠.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 폰트 패밀리에 들어가서 이쪽 옆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의 맨 마지막에 위에 이런 나눔 폰트 이런 부분부터는 한글이거든요. 네, 잘 찾아가지고 Shift 누르고 글자 크기를 잘 조절하는 거죠. 색깔 바꾸고 싶다. 여기 지금 밑에 필이라고 되어 있고 필 컬러가 흰색이라서 그래요. 흰색을 조금 주황색 톤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황 톤으로 만들었어요. 네. 물론 좀 섞여져 않아가지고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걸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섀도우를 체크하시면 되고, 섀도우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앵글이라든가 디스턴스나 사이즈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스케이트보드 걸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 네모칸이 쳐져 있는 거는 임의대로 여기 안에는 세이프티 영역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이 안에 넣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이 타이틀 스타일스라고 굉장히 많은 타이틀의 미리 보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누르면은 뭔가 적용이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영문도 같이 돼요. 그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글로만 바꾸면 됩니다. 네. 한글로 여기서 쭉 아까 했던 거 한글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적용된 것들로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한글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자간이나 자평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컬러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하나씩 다시 만져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또 다양하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X 치고 나오면요. 여기에 이 타이틀 클립이 하나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타이틀 클립을 그대로 아까처럼 끌어다가 위에다 넣는 거예요. 이 비디오 2번 트랙에.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이 있는 클립에서는 타이틀이 있고 타이틀이 없는 클립에서는 없겠죠. 여기로 위에서부터 보는 시각이니까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얘를 좀 더 길게 끝까지 늘려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얘를 잘라보는 것도 해볼까요? 컷을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또 딜리트로 지워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겠죠. 나왔다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고 나왔다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기본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클립도 다 자르고 붙이기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고 앞에다가도 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수정하고 싶다. 더블 클릭해서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얘를 좀 위로 올려볼까? 라고 하고 X로 치고 나가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재생을. 근데 여기 자른 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도 타이틀 1로 인식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는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드셔야죠. 만들어가지고 여기 또 하나 여기다 넣고 여기다 또 하나 넣고 하는 타이틀 연습을 하시고 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을 하나 쓰고 넣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MBC나 SBS를 하나 더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쭉 위에다 만든다고 친다면 이쪽에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또 하나 만드는 거죠. 타이틀에 뉴 타이틀에 디폴트 스틸 그리고 SBS 하나만 그냥 쳐본다고 치면은 약간 좀 그런 폰트 같은 거
방송사 폰트 같은 거 없나? 네. 여기다가 영어로 SBS 쳤어요. 알맞은 크기를 Shift 키 누르고 만들었다고 쳐요.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X 치고 나오면 하나의 클립이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를 비디오 3번 트랙에 올려놓고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라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스케이트보드 걸은 아까 내가 없앤 부분이 있었으니까 없고, 얘는 계속 있으니까 SBS는 계속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자막을 하나 트랙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결 모양 만들어서 굉장히 트랙이 많아질 수 있어요.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 여기 밑에다가 또 소스도 넣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 글자를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는데 엔딩 타이틀 만들어 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엔딩 타이틀은 윈도우에 타이틀에 뉴 타이틀 디폴트 스틸에서 뭔가 자막을 하나 쓴다고 칠게요. 빨리 한번 써볼게요. 자막을 이렇게 대충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쪽에 롤 크롤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롤 크롤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롤이라고 선택, 스타트 오프 스크린, 엔드 오프 스크린을 체크해서 OK 눌러주시고 X 누르고 나와주시면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이 자체가 지금 엔딩 크레딧이 완성이 되었어요. 보세요. 빨리 넘어가네. 너무 빠르다. 그러면 얘가 좀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럼 클립의 길이를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은 화면에서 끝나고 검은 화면으로 끝나고 없애줘. 그게 이제 스타트 오프 스크린, 엔드 오프 스크린을 제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 영화 찍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자막을 사용해서 적당한 길이와 적당한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넣는 편이죠. 엔딩 크레딧 만드는 겁니다. 자, 아까 이미지 위에 영상도 올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 SBS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할 수도 있고 각도를 또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각도를 돌리거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영상도 해볼까요? 영상도 위에 올라갔다고 치면 여기 보이는 얘를 더블 클릭하고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PIP 기능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잘 뒤집어 가지고 얘 옆에다가 같이 재생하게끔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트랙이 여러 가지가 쌓였다고 친다면 여러 개를 또 여기다 하나씩 갖다 놓는다고 친다면 하나, 둘, 셋, 넷 영상을 수도 없이 땅땅땅땅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다 그 레이어에 대한 개념인데 보여줬으니까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거는 사운드 열기? 사운드 아까 갖고 왔었나요? 제가? 뮤직에다가 넣어놨었죠. 폴더에. 뮤직의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음악 갖고 올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것도 듣다가 이 부분에서 인점. 이 부분까지 아웃점 잡고 여기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악은 보통은 뭐 다 가져오니까 안 가져오는 걸 하고 전체를 가져올 때 여기에 있는 이 음파 모양 드래그 오디오 온리라고 써 있잖아요. 그 부분을 딱 클릭하고서 오디오만 가져온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대개는 영상에 원래 있던 음악이 오디오 1번 트랙에 있을 테니까 오디오 2번 트랙이나 3번 트랙에 올려놓거든요. 2번 트랙에 올려놓으면 이제 앞으로 3번 트랙에는 뭐 전환되는 소리 슝이라든가 뭐 끼익 문소리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운드가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거죠. 다시. 음악이랑 같이 흘러나가는 현장음도 같이 이 현재 시간 표시에 맞게끔 삽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다음은 음악에 또 소리도 줄여봐야겠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음파가 다 나옵니다. 여기 노란색 줄이 있거든요. 얘를 줄여주거나 늘려주면 돼요. 근데 여기 피크 뜬다고 하죠. 여기까지 너무 빨간색으로 치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조절하면서 작다 싶으면 크게, 크다 싶으면 작게,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소리랑 원래 있는 영상의 사운드랑도 어울리게 이런 식으로 좀 맞춰주면서 조절을 하면 되고요. 디테일하게 하고자 한다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오디오 게인, 여기에 데시벨을 20 하겠다. 그러면 20데시벨 더 엄청 커진 거예요. 엄청 커졌죠. 너무 커졌어. 오른쪽 마우스 오디오 게인을,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0, 그러면 0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40. 엄청 작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0에서 20 마이너스를 한 사운드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작게. 0데시벨로 했으면은 다시 원래 있던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존재 자체 20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0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자, 여기도 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펜 툴을 사용해서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도 클릭하고 얘를 잡아서 내려요. 여기도 클릭하고 이 부분 내릴게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화면에서는 얘가 올라가 있으면 보이는 거고 내려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음악에도 비슷해요. 올라가 있으면 보이는 거고 들리는 거고 내려가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듣고 싶은 구간에만 지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점점 소리가 안 들렸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소리가 나오는 그런 효과를 좀 주었죠. 이런 펜 툴로 사용해서 사운드 디자인을 적당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어떤 사운드들이 있으면 또 이펙트 같은 것들도 여기에서 이제 오디오 이펙트들도 만들 수 있는데, 사운드 문 소리 이런 것도 여기 트랙 밑에다가 또 껴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영상에 여기가 이제 이 영상에 붙어 있는 사운드가 이거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같이 가요. 이걸 좀 떼어놓고 싶지 않나? 자, 지울 수 있습니다. 얘 소리를 좀 지우고 싶어. 그럼 Alt 키만 누르고 이 소리만 따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Alt 키만 누르고 영상만 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소리만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그 영상에 딸려 있던 소리를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말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요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것들만 주구장창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 편집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이제 출력하는 방법으로 좀 갈 건데, 여기에 지금 워크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워크 에어리어, 이 부분이 여기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출력돼요. 여기 나머지 편집을 열심히 했는데 출력이 안 돼요. 얘를 내가 이 부분까지만 딱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하겠다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보통은 가져온 클립에 있는 길이만큼만 딱 알아서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음악을
편집을 안 했으니까 여기를 만약에 이제 자른다고 치면은 얘는 우리가 건드려 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 되면 여기가 검은 화면까지도 출력이 되는 겁니다. 얘를 마지막까지 이 부분으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편집 방법이니까 굉장히 편집 방법을 익히시고, 자, 나는 출력을 하고 싶다, 영상으로 출력하고 싶다, 파일에 익스포트 미디어, 그 다음에 여기 포맷은 H264로 하시고, 그리고 프리셋을 유튜브로 바꿔주세요. 유튜브 뭐라고 써 있는 거를 왜 하냐면 화질 대비 용량이 적어요. HD 1080p 우리가 설정한 게 30프레임인데 거기에 가까운 29.97로 하는 겁니다. 유튜브 HD 1080p 29.97. 아웃풋 네임 이걸 클릭해서 꼭 너 어디다 저장할래를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만든 폴더였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에디트 완성이니까 뭐 파이널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저장. 그러면 이제 이게 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익스포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저장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저장하는 작업이 이제 2분 남았다고 하잖아요. 이 2분이 다 끝나면 그럼 이제 영상 파일이 여기 폴더, 아까 그 본인의 폴더 안에 있는 거죠. 비디오 말고 오디오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말고 비디오만 나오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리 안 나오게. 둘 다 나오게 보통 하겠죠. 그럼 여기서 포맷을 mp3로만, 당연히 음악이죠. 음악으로만 출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받았어. 근데 뮤직비디오야. 가져와서 편집해가지고 오디오, mp3로만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미지들도 다 있고, 뭐 타가 파일, TIF, 뭐 WMA 파일이나 이런 포맷을 설정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H264로 하기로 했고, 좀 더 영상의 화질을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내려갔을 때 비트레이트 세팅이라고 있거든요. 비트레이트 세팅을 이렇게 좀 더 크게 좀 해주시는 거예요. 네, 크게 해줄 때마다 용량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좀 무겁기도 하고, 여기 좀 늘어난 걸로 세팅을 익스포트 하시면은 엄청난 화질의 또 영상이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팁. 이 파일 에디트 프리퍼런스 제너럴,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이 컴퓨터 상에 갑자기 뭔가 느려졌어요. 혹은 프리미어 설치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 드라이브의 용량이 엄청 적어졌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미디어를 클릭하시고 여기 미디어 캐시 데이터베이스에 클린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뭔가 생성되고 작업한 어떤 그런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워주는 부분이고, 이게 정말 유용할 때 있어요. 몇 기가나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도 편집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엄청 용량이 부족하게 됐을 때 한번 꼭 클릭해 주시면 예전 되살아난 하드 용량으로 이제 작업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만 프리미어 프로 CS6에 대한 영상 편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부분 오늘 제가 이 1시간 정도 되긴 하지만 이 1시간을 유의미 있게 정말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고 CS6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만으로 일단 해도 편집에서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더 특별한 어떤 효과나 좀 더 재밌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유튜브에 찾아보셔도 그런 부분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는 이걸로 익힌 다음에 하나씩 다른 어떤 효과적인 것들을 하나씩 익히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판 프로덕션으로 강의를 한번
프리미어 프로 CS6를 진행했습니다. 유용한 컨텐츠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